병날 나죠. 그 걔는 뭐야? 근데 모르겠어. 인류의 30%는 항상 약을 하거든요. 예, 전 인류의 30%는 항상 약을 해요. 그럼 한국에서 많습니다? 암 잡으면 맞습니다. 뭔 약을 하는 거예요? 뭐 엑스터시나 아니면은 뭐 마리화나나 많이 됩니다. 필로폰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게 관리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는데 관리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마약 많이 접합니다. 예,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근데 카페인이랑 마약이랑 딱히 다를 바 없는 카페인까지는 마약으로 크게 분류하지는 않는데 사실 뭐 카페인까지 마약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더 각성 효과가 강한 게 사실 설탕이에요. 예, 설탕이. 그래서 사실 설탕이 가장 이게 뭐냐면은 그 도파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카페인까지 포함시키면은 약물이 너무 광범위해지고 대략 그 담배 알겠죠? 예, 담배까지도 약물에 포함시키면 한 전 인류의 한 절반을 하는 거고요. 근데 담배 빼고 예, 담배만 빼도 이제 전 인류의 30%는 무조건 약을 해요. 예, 예, 그 뭐냐면 그런 생각 안 해봤을 텐데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은 전 세계 물류의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 동아시아 마약 허브의 중심국이에요. 왜? 그런 들어오는 명칭 갖고 예, 그래서 한국으로 그 보통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이 가장 많이 생산되거든요. 동남아시아 산간 지역. 그럼 동남아시아 산간 지역의 마약이 집결하는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중국하고 일본으로 재분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 마약 허브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한국이고 하나가 멕시코예요. 허브랑 청정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허브는 연결국, 중심 마약 유통국. 그게 하나가 우리나라고 하나가 멕시코고요. 허브 이런 거. 최대 마약 생산지는 전 세계 두 군데가 있어요. 동남아시아하고 남미. 둘의 공통점은 좀 뭔가 스페니시. 이게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공통점은 습한 지역이죠. 습하고 산간 지역이 많고. 예, 스페니쉬가 아니고요. 습하다고. 하면 마약이 제일 자라요. 네, 마약이 습한 지역에서 많이 자라고 그 다음에 산간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많아야 덜 들키겠죠. 그리고 그 정치가 좀 불안정해야 돼요. 정치가 불안해서 치안이 불안해야 돼요. 예, 그래서 찔러주면 봐주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내전이 많은 나라 등에서 마약이 많이 만들어지죠. 생산이 돼요. 대표적인 나라가 동남아시아하고 그다음에 저기 남아프리카요. 그럼 이제 그 만들면 뭐해? 팔아야죠. 그러면 팔려면 물건을 딱 쌓아서 물건을 이렇게 재고를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면. 그러면 그 동남아시아의 모든 마약들이 재고로 이렇게 모이는 곳이 그게 한국이에요. 왜냐면 예,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로 유통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기 미국 쪽에서는 멕시코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진 남아메리카에서 만들어진 마약이 멕시코로 모여요. 그리고 그 멕시코에서 거기에서 이제 북미 쪽으로 이런 식으로 유통도 되고 거기서 대서양을 건너 유럽 쪽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마약이 그 유럽과 북미 쪽에 유통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모인 마약이 일본하고 중국 쪽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 외화가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그것 때문이라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스쳐 지나가는 외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돈은 스쳐 지나가게 되면 이자를 남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때문에라도 사실은 검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 마약이 일반인들에게 막 퍼져나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마약이 이제 그 조직 범죄단들끼리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모인 마약을 그걸 유통시키는 조폭이 일본 야쿠자하고 중국 삼합회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유통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조폭은 자금력이 엄청나요. 네, 한국 조폭은 그래서 전 세계 한 5대 마피아 안에 들어가요. 네, 한국 조폭이 여러분 조폭하면 별 느낌 없잖아요. 근데 한국 조폭은 그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금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평소에 조폭 만나본 적 없죠? 만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조폭 역시 일반인들하고 관계 안 해요. 그래서 조폭은 딱 조폭끼리들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조폭 볼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일반인인데 만약에 조폭이랑 엮인다. 자살하는 게 나아요. 예, 그 정도로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뭐 여하튼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네. 뭐야? 그럼 일본에는 야쿠자, 뭐 그다음에 중국에는 삼합회, 네, 그다음에 삼합회, 석삼, 합 모이다. 세 개가 모인 연합, 삼합회. 그 차이니즈 마피아를 삼합회라고 해요.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 러시아 마피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쪽에 그냥 이탈리안 마피아.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또 이제 그 흑인 갱들, 그다음에 남미계 갱들, 라티노 갱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엄청나게 그 설치고 있죠. 하여튼 그렇죠. 아예 만나면 안 됩니다. 예, 조폭을 만나면 안 됩니다. 예. 네,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던 형 중에 조폭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그 어렸을 때 조폭 형을 알게 돼가지고 아니, 나쁜 일로 말고요. 그냥 우연찮게 알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옛날에 이제 중간 보수쯤 하신 형이었어요.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몇 마디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손 씻고 나와가지고 아 다른 사업을 해봐야지 하는 찰나에 우연찮게 그냥 한 달이 건너서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 조폭이나 마피아를 개인적으로 알면 진짜 뭐 알 수는 있는데 나쁜 일로 엮인다. 근데 안 안 좋든 됩니다. 좋든 안 됩니다. 여기면 네. 사기 시될 수도 있죠. 어제건. 조금 친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마블이 저런 영향.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주변 좋아. 갑자기 잘 풀리시죠. 네, 별로 안 좋은 사람이 갑자기 대동상으로.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조폭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나도 야, 저 낭만이 아니라 망상이다. 대한민국 조폭 원탑은 그 유경재단이에요. 네, 유경재단에서 운영하는 조폭이 대한민국 원탑이거든요. 유경재단이라고 하나? 저거 들어본 적 네. 있어요. 저거 무슨 호 아니에요? 예. 유경재단이 대한민국 조폭 원탑입니다. 여기 이사장이 누구죠? 여기 이사장이 프린세스 박. 이름이 박공주예요. 네, 프린세스 박. 뭐지? 엠퍼러 팍의 따님 프린세스 박. 야 이거 완전 스타워즈인데. 응. 여기 이사장.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도 하셨습니다. 아빠도 대통령이었고요. 박정희가 보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프린세스 박에서는 탄핵당했죠. 네. 탄핵당했지만 지금 잘 되잖아요. 아직도 정치적인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이게 많거든요. 얼마나 많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그 이제 코리아 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베이스가 얼마나? 네, 코리아 게이트라는 사건인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요거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그게 남산의 부장들이에요. 네, 내부자들 감독 그 다음 작품이 남산의 부장들 그 다음 작품.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요것도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 다카키 마사오 그러니까 오카모토 미노루 대통령 오카모토 미노루 얘기해줬죠. 그 오카모토 미노루 대통령께서 이제 누가 만들어준 대통령이에요? 미국이 만들어준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미국한테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남이 만들어준 건데 내 거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집 지키라고 개한테 사료도 주고 잘 키워놨더니 갑자기 이놈의 개가 지가 집주인인 줄 알고 주인을 무는 경우가 입질을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카모토 미노루 대통령께서는 어느 선부터 미국과 노선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CIA에서 대북으로 같은 팀을 출동시켜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오카모토 미노루 상께도 아셨겠죠.
근데 이 오카모토 미노루도 원래 전직이 뭡니까? 전직이 스파이의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에서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자, 미국이 첩보기관을 이용해서 준영이를 죽이려고 해. 그럼 준영이 어떻게 이거 막아야 되겠어? 죽은 척 겨우. 어떻게 막아야 되겠어? 도망가는 거야? 근데 도망가면 대통령이 잘리잖아. 아 그럼 안 돼요. 대통령 유지하고 이게 그 뭐냐면 그 CIA의 대북으로 팀을 내가 막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약점 잡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이때 오카모토 미노루 상께서 택하신 방법은 미국의 국회의원을 매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장 권력이 강한 게 어딥니까? 대한민국은 가장 권력이 강한 집단. 우리나라는 권력이 가장 강한 그 행정기관. 그게 바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고요. 대통령은 기관이에요. 대통령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고요. 헌법이 규정한 기관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내란을 저질러도 저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의외로 대통령이 얼굴마담이에요. 미국은 헌법을 분석해 보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헌법기관은 의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정치 권력은 거의 의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카키 마사오께서는 의회를 매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상원 의원 몇 명을 뇌물을 찔러가지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의원들이 뭘 다 알고 있어요? 국가기밀을 다 알고 있죠. 그럼 걔들한테 대북으로 팀 몇 날 며칠 간다 다 정보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은 거야. 사실은 그 오카모토 미노루 상도 보통이 아니신 분이죠. 근데 이게 결국 밝혀졌겠어요? 안 밝혀졌겠어요? 밝혀지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 국회의원이 다른 나라 정치인에게 매수가 된 최초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서 청문회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1970년대인데. 그게 그 유명한 사건 코리아 게이트 사건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의원에서 빡친 거예요. 이놈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꼭 대통령 만들었더니 이 개새끼, 이놈 개새끼가 입질을 해? 주인을? 이게 됐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미국에서 빡쳐가지고 CIA한테 명령을 해서 이 새끼 조사해. 해가지고 CIA가 이 오카모토 미노루 상의 전 인생을 탈탈 텁니다. 탈탈 털어서 태어나서 대통령까지 모든 인생 역정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상원의회 보고서를 만듭니다. CIA가. 그 유명한 보고서가 그때 담당 상원의원 이름이 뭐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뭐뭐뭐 리포트입니다. 들어본 적 네, 뭐뭐뭐 리포트. 그걸 보면 오카모토 미노루 상과 프랜시스 팍의 알파부터 Z까지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엔 최순실 얘기도 나옵니다. 그때는 최순실이 애기였겠죠. 네, 최순실 애기가 거기 보고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고서를 보면 프린세스 박 같은 사람은 남들에게 조종되기 쉽기 때문에 대통령 같은 게 되면 위험하다. 그게 70년대 보고서에 거기 다 나옵니다. CIA는 무서운 기관입니다. 무서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순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순실 아빠가 중요하죠. 최순실 아빠가 누굽니까? 아빠가 최태원인가? 그 SK 회장이고 최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최순실과 박근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최순실 아빠의 영향력 때문에 박근혜가 최순실에게서 못 벗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아빠 찬스로 그렇게 대통령이 된 거죠. 그게 이미 1970년대 그 리포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그 다음에 그 근현대사 과정에서 어떤 한 욕망에 찬 인간이 민족을 배신하고 동지를 배신하고 결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 리포트에 다 있습니다. CIA가 뭐냐면 조사한 거니까 아주 감정적으로 썼겠어요? 아주 담백하게 써놨겠어요? 담백하게 써놨겠죠. 왜? 판단은 누가 해야 되니까? 판단은 뭐냐면 상원 의원들이 해야 되니까.
그 보고서가 정말 대단한 보고서입니다. 걔가 그 미국에서 지금 비밀 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원문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정된 그 오카모토 미노루의 추정하고 있는 비자금 규모가 1970년대 돈으로 400조 정도 됩니다. 거기 리포트에 보면 오카모토 미노루의 운용 비자금이 지금 가치로 400조. 그러니까 거기 리포트에 나옵니다. CIA가 계좌까지 다 털었겠죠. 네, 가 됩니다. 근데 오카모토 미노루는 천수를 누렸습니까? 비명행사했습니까? 비명행사했겠죠. 비명행사했잖아요. 네. 그럼 그 이거 돈, 싸지 않아요? 그죠. 최재규라는 애기 김재규라는 사람이 쐈죠. 그러면 그 400조 어디로 가겠어? 공유은행 그 집에 400조 어디로? 지혜가 들어간 거. 저기로 가요. 그 400조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스위스라는 나라는 또 이 나라로 참 족같은 나라거든요. 스위스라는 은행 나라가. 엄청. 그 스위스라는 나라가 바로 이 독재자들과 그 마약 카르텔들의 비자금을 안전하게 숨겨주는 아주 족같은 나라입니다. 이야. 김정은. 그런 스위스라는 나라 때문에 독재자들과 마약 카르텔들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에서 CIA의 그 뭐냐면은 이제 수사와 그 다음에 미국의 재산 동결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400조는 고스란히 스위스 계좌에 있고 그 계좌 번호를 아는 유일한 사람 프린세스 파크. 와우. 그래서 프린세스 파크는 자산 400조를 운영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매 정치 시즌마다 프린세스 파크가 언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일론 머스크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대신 그 돈은 공식적인 돈입니까? 비공식적인 돈입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의 주식은 공식적인 돈이죠. 떡 나와 있으니까 이건 빼박인데 돈은 숨어 있는 돈이 훨씬 무섭습니다. 공식적인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대부분 회사 돈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회사 주가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보이는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런 돈이 권력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국민의힘이 박근혜 하는 이유가 그분이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산을 그래도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경재단입니다. 누구예요? 누구냐면 프린세스 파크의 엄마. 성함이 그분 이름이 유경수. 그러면 400조를 가지고 영수. 아주 합법적이고 아주 편안하게 운영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운영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럼 때로는 어떤 수단도? 폭력적인 수단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절대 소송 걸면 안 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저기입니다. 저기에 뭔가 수틀려서 저기에 소송 걸잖아요. 몇 달 후에 지도세도 없이 사라집니다. 네,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절대로 엮이면 안 되는 단체가 여기입니다. 여기랑 엮이잖아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진짜 리얼 드럼통에 담겨서. 예. 그럼 내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여기서 행동대장 하던 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행동대장 하셨던 분이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인터뷰니까 약간 구라한 반 좀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폭이 꽤 우리 가까이 있어요. 창원네. 근데 저희가 너무 시골댁이에요 살아서요. 창원 시골 아닙니다. 창원 시골 아닙니다. 창원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사일 맨 처음 날아오는 곳 창원입니다. 동북아시아 뭐. 예. 중국아시아. 예. 그래서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항상 미사일 발사시킬 수 있는 위치 중에 하나가 여기 창원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저기 뭐 탱크도 만들고 자주포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창원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철의 재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재련. 보이세요? 자, 여기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동키 청동키. 자,
펑키. 핵심 원소가 뭐죠? 구리. 쿠리. 물론 여기에다가 뭘 섞긴 해요? 이것저것. 이것 주석을 섞습니다. 얘는 소량 들어갑니다. 구리는 좋은 점도 많지만 쓰기 좀 불편합니다. 너무 몰랑몰랑해서 충격을 받으면 구리는 푹푹 찌그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석을 넣어두면 구리가 땅땅해집니다. 그래서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석을 넣은 건데, 근데 애석하게도 이 쿠리는 전 우주에 매장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귀합니다. 그러면 전 우주에 귀하다는 얘기는 저 청동기는 싼 무기, 저 청동기라고 하는 건 제작 비용이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 이 말은 청동기는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입니까, 없는 아이템입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청동기는 이 산업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물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왜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청동기로 만들어진 갑옷이나 청동기로 만들어진 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 모든 군인이 그걸로 무장했다? 아닙니다. 지도층만 무장을 한 겁니다. 여전히 그 시기에는 석기 혹은 나무로 된 무기체계가 병존하고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우주에 별로 없는 이 구리가 왜 먼저 이렇게 실용화가 되었을까요? 청동기가 왜 철기보다 먼저 왔을까요? 그 철은 원석에서 분리하기가 바로 구리는 반응성이 커요, 작아요? 반응성이 작죠. 작아서 자연계에서 순수 상태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물론 구리도 구리 광물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리간드들이랑 결합한 상태로 이제 있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쩌다 보면 땅 파다 보면 반짝반짝한 구리 금속이 실제로 발견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진 않지만 어쩌다가 땅 파면 뭔가 반짝반짝한 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술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볼까? 라고 해서 청동기가 먼저 출현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기술과정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기도 하냐면, 그 재련 온도가 낮은 편이다 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재련 온도가 높다 낮다는 사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전혀 관계없는 요인은 아니지만, 인간의 기술은 언제 발전하죠? 필요하면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 기술을 발전시키죠? 가능성만 보면 인간은 무조건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즉 자연계의 순수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구리의 재련 온도가 높았어도 기술 개발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원하겠어요? 그래서 뭐가 먼저 출현을 한 것이다? 청동기가 먼저 출현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 철 원소기호 Fe죠? 얘는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작아요? 반응성이 큽니다. 커서 우리 자연계에서는 언제나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철 2가 혹은 철 3가 상태입니다. 즉 우리 자연에는 순수한 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이 순수한 상태냐, 철이 2가냐 3가 상태냐는 육안으로 봤을 때도 별 차이가 없어요. 육안으로 봐도 심각한 차이가 있어요. 심각한 차이가 있거든요. 완전 눈으로 봤을 때 완전 다른 물질처럼 보여요. 쉽게 얘기하면 철 3가의 대표적인 물질이 뭐예요? 철이 3가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 녹이요. 녹이라는 거 알죠? 녹. 그 쇠로 된 철문에 녹슨 거 알죠? 그게 철 3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반짝반짝한 금속 재질의 그 쇠로 되어 있는 칼과 저기 나무 그 뭐냐면 쇠문에 붙어 있는 시뻘건 부슬부슬 부서지는 녹, 그 무슨 뭐 연관성이 있겠어요? 연관성을 발견하기 쉽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철이 놀라웠게도 우리 우주에 많아요, 적어요? 풍부합니다. 왜 철은 우주에 풍부하죠? 왜 철은 우주에 풍부하죠? 우주에 풍부하니까 지구에도 많죠. 왜 많죠? 정답. 바로 뭐냐면 핵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원자 안에 핵이 있죠. 핵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핵도 안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소, 힐륨, 산소, 질소 원자핵보다 전 우주에서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 바로 철 원자핵입니다. 그래서 별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되는 건 알죠? 별에서 핵융합 반응이 될 때 그 핵융합이 결국 도달하는 것이 어떤 원소입니까? 철입니다. 철. 철까지 가서 더 이상 핵융합을 멈춥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도 핵융합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건 중력 때문에. 그래서 철땡이까지 별로 갔다가 이제 그걸로 멈추면 되는데 중력 때문에 억지로 핵융합이 더 돼서 뭐 철이나 백금이나 우라늄이나 더 무거운 원소로 있어요. 그런데 딱 원자 상태에서의 핵결합 에너지만 보면 가장 튼튼하고 단단한 원자핵이 바로 철이라서 철은 우주에 많습니다. 그러면 지구에도 많다는 얘기인데 왜 철기가 늦게 왔느냐? 전부 다 녹슬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전 그 기술자들이 철 가지고 어떻게 해볼 생각 자체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철의 재련이 늦어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철의 재련에 어찌됐건 전체 반응은 바로 이겁니다. 짜잔. 요게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양변에 뭘 맞춰볼까요? 질량 보존을 맞춰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야, CO2가 뭐야? 자, 어떻게 되느냐? 바보 아니야? 진짜. 다시. 바보. 다시. 쓰고 나서 되게 이상했어. 자, 철의 뭐 전체 반응이라기보다는 철의 목적 반응, 그러니까 재련의 목적의 반응은 바로 이겁니다. 저걸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Fe2O3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녹이거든요. 뭐 전문 용어로는 산화철. 그러면 쟤를 가져다가 이렇게 순수한 철로 바꿔야 되는데 화학적으로 보시면 뭐를 뜯어내기만 하면 돼요. 산소를 뜯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뜯어내서 얘를 요렇게 바꾸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쟤를 바꾸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바꾸면 되느냐? 이 과정이 흡열이야. 흡열. 그래서 열을 얼마나 가해야 되냐면 한 요 정도 가해야 돼. 요 정도. 그래서 1100도 정도로 가열을 하면 쟤를 저렇게 바꿀 수 있어. 자, 그러면 1100도를 올리는 기술이 인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10,000년 전 그 기술자에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왜? 도자기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자기가 처음 언제부터 만들어지냐면 구석기 시대부터 자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가마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도자기 굽는 뭐냐면 오븐을 가마라고 하잖아요. 그 가마가 온도가 2000도까지 올라가요. 사실은 10,000년 전만 해도 1100도까지 올리는 기술은 충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이 있는 것과 그게 비싼 건 다른 문제죠. 뭐만 알겠죠? 그래서 온도를 올릴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고비용이야.
그럼 이게 산업화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겠지. 그래서 만년전 기술자들이 뭘 활용하는 거야? 바로 케미컬 커플링을 활용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케미컬 커플링 이게 뭔 말이냐? 자, 보자. 그럼 여기까지 했죠? 지운다. 이야. 두 번째 이. 퍼니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니스가 뭐예요? 이게 우리말로 용광로요. 이걸 어떻게 산업화에 성공을 했는지 그 세부적 기술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요겁니다. 우선 첫 번째 1. 케미컬 커플링을 시킵니다. 케미컬 커플링. 여러분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그 일본에서 개발된 그 신발 가게들 있잖아. 일본이 원산지인 신발 가게들. 예를 들면 ABC 마트 같은 거. ABC 마트나 뭐 아니면은 뭐 슈마커 뭐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통 체인이거든요. 그 ABC 마트가 수익을 올리는 방식 알아요? 어떻게 올리냐면 그 ABC 마트 가면 신발 되게 다양하죠.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되게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게 은근히 신발이 조금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한물 가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철수지경이긴 합니다만 이제 일본식 유통의 한계인 거죠. 그러면 그런 일본식 상점에서는 어떻게 마진을 남기냐면 항상 미끼 상품을 내요. 미끼 상품이 뭐냐면 그 회사가 손해보고 파는 물건을 내요. 항상 손해보고 파는 물건. 그러면 손해보고 팔 물건 정도면 확실히 가격이 싼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우연찮게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를 매장을 구경하다 보면 어마 이거 예쁘네 하고 다른 거 살 수도 있잖아요. 이때 수익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끼 상품은 팔아서 손해가 날지언정 다른 아이템들에서 뭐 이득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 상품 팔아서 100원 손해인데 다른 상품 사서 200원 득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100원 플러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체 회사의 이익 구조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 일본식 마케팅의 그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일본식 마케팅을 가장 잘 우리가 소비자는 또 응용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가서 미끼 상품을 사는 거죠. 다른 건 안 사. 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BC 마트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일본식 유통구조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 소비자들이 야가가지고 그런 오프라인 아예 가지도 않죠. 해가지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촤착 해가지고 막 사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본식 마케팅이 그 전 근대적인 마케팅이 사라지면서 그런 식의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우선 코크스 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석탄의 한 종류예요. 석탄이니까 가격이 싸게 써염 비싸게 써염? 싸다! 알겠죠? 그냥 석탄입니다. 석탄. 그러니까 석탄이니까 구성 원소는 뭐로만 돼 있겠어요? 탄소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흑연이나 다이아몬드처럼 탄소로 돼 있지만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탄소와 흑연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동소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얘는 석탄의 한 종류고 흑연 혹은 다이아몬드의 동소체입니다. 동소체 영어로 얼로트로프라고 합니다. 동소체의 뜻은
순물질 중 서로 구조가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흑연도 다이아몬드도 코크스도 구성 원소는 한 가지 탄소입니다. 근데 탄소의 결합 방식에 의해서 흑연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석탄이 되기도 하고 코크스가 되기도 하고 무슨 말이겠죠? 근데 어쨌건 딴파만 뭐 드립대 나오는 거라 하여튼 쌉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코크스가 어떻게 되느냐? 연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소 영어로 뭐예요? 컨버스턴이죠. 컨버스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짜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처럼 코크스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그런데 이때 여기 만들어진 애를 보면 CO-잖아요. 그죠? CO. 우리말로 일산화탄소. 보이세요? 네. 그런데 저 일산화탄소는 저 탄소의 완전 연소가 된 거예요?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연소는 불완전 연소입니다. 왜 불완전 연소냐? 바로 용광로는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용광로라고 하는 그 장비는 그 안에 산소가 충분할 수가 없어요. 용광로라는 것 자체가 산소가 희박한 조건이기 때문에 산소가 별로 없어서 코크스가 연소를 할 때 완전 연소가 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 연소가 되어 저렇게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얘가 뭐가 될 수 있느냐? 환원제로 작동을 합니다. 환원제로 작동을 합니다. 환원제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환원제로 작동을 한다는 얘기냐? 자, 환원제라는 말은 스스로 환원한다는 얘기예요? 남을 환원시킨다는 얘기예요? 남을 환원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그 남을이 누구냐면 바로 Fe2O3인 거예요. 이놈이 저기에 있는 코크스랑 반응하면 뭐가 되느냐? 자, 요렇게 되고 그 다음 요 산화철 혹은 녹이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하면 또 요렇게 맹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쓰시고요. 그러면 자, Fe2O3면 철의 산화수가 얼마예요? Fe2O3면 철의 산화수가 3 플러스죠? 근데 그게 어쨌거나 나중에 철, 중성, 순물질이 되잖아요. 그럼 보시다시피 산화수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산화수가 감소하니까 환원이죠?
오, 남을 환원시키니까 환원제. 그럼 여러분은 이 녀석의 환원 반응하고 이 녀석의 환원 반응을 작성해 볼 수 있겠어요? 완성시켜 볼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철원자가 2개, 철원자가 2개니까 여기 각 철원자가 2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CO2가 2개니까 이 상태에서는 여기다가 CO2가 2개고 여기가 탄소가 이렇게 1개가 있으니까 이때 여기에 2분의 3이라고 써주고 여기에 2분의 3이라고 써주면 양변의 개수가 맞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산소 3개가 있죠? 그럼 여기도 산소 3개가 있다고 해주면 되니까 2분의 3 곱하면 요 양쪽의 질량 보존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일산화탄소의 경우는 여기에 3 이렇게 쓰시면 3CO2가 더 만들어질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때 요 둘 다 환원제로 활용이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했을 경우 이 온도가 900도씨가 됩니다. 몇 도가 된다고요? 900도씨가 됩니다. 바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서 화학적으로 안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면 흡연량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1100도였잖아요. 그게 900도씨로 온도가 푹 떨어집니다. 그러면 900도씨는 어느 정도의 온도냐?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철의 가격이 요것보다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는 산업화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부른다? 케미컬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뭐에 뭐를 더한 거냐면 철이 환원되는 것에 탄소나 코크스나 일산화탄소의 산화 반응을 그 연소 반응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왜냐? 불완전 연소여도 이 반응은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발열입니다. 코크스가 산소랑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되는 이 과정 자체가 발열이기 때문에 그 발열량 때문에 인간이 공급해 줘야 되는 온도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활용하는 테크닉을 케미컬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까 얘기했죠? 이 코크스라고 하는 게 가격이 싸다 비싸다? 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이 어디서 진행된다? 그 용광로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저 퍼니스에서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퍼니스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래서 코크스 활용 됐죠? 됐죠? 그 다음 지운다. 이 불순물의 제거. 자, 뭔가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지저분해야 되겠어요? 깔끔해야 되겠어요? 뭐 당연히 깔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묘하게도 철광석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을 수 있는데 철광석엔 SiO2 등의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진 철의 성능을 저하시키죠. 그러니까 철을 만들었는데 저기 SiO2 같은 게 껴 들어가 있으면 값이 싸진다는 얘기입니까? 비싸진다는 얘기입니까? 싸구려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만들 때 저 내비둬야 되겠어요? 없애줘야 되겠어요?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SiO2를 없애자. 그래서 두 번째 CaCO3. 이 CaCO3를 활용한 겁니다. 자, CaCO3 우리말 이름은 뭐예요?
그 유명한 탄산칼슘이죠. 그럼 탄산칼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럼 이제 그러면 탄산칼슘. 탄산칼슘. 누구의 주 원료입니까? 분필. 이게 탄산칼슘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탄산칼슘 어디에 많으냐? 조개 껍데기요. 그래서 저기 남해안 바닷가 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양식하고 유통시키는 게 것 중에 어떤 어패류가 있습니까? 조개류 뭐 이런 것 중에서 대한민국이 생산 원탑인 게 있죠. 아이템. 다른 나라는 비싸서 못 먹는 건데 우리나라는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은 그 조개류. 바로 굴이죠, 굴. 굴. 유럽이나 미국 이런 북미 지역에서는 굴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굴이 비싸게 그냥 아무나 먹는 거예요. 아무나 먹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굴을 미친 듯이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굴 생산해가지고 굴 알맹이 빼고 남은 껍데기 있잖아, 껍데기. 그 굴 껍데기도 역시 뭐겠어? 굴 껍데기도. 이거잖아.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굴 껍데기를 누가 많이 가져간다? 포항제철이 그 굴 껍데기를 많이 가져갑니다. 가져다가 굴 껍데기를 갈면 뭐가 나와? 그게 바로 이거 탄산칼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실제로 포항제철이 뭐 굴껍데기를 수거해 갔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게 쓰여서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 CaCO3는 열분해 됩니다. 뭐라고? 어떤 말이? 어떤 말이? 아, 열분해요? 왜? 우리 가히 평소에 막 열분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요? 자, anyway. 아, 그런가요? 화장 아니에요, 화장. 화장이요? 열분해랑 좀 말이 다르긴 한데. 네. 사람이 네. 열로 인해 분해되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주 끔찍한 일이죠. 자, 열분해. 어떻게 되냐면 CaCO3 솔리드가 열이 가해지면 CaO 하고 CO2가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알겠죠? 그래서 제철 산업은 이산화탄소가 안 만들어집니까? 제철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이산화탄소를 만듭니까?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철강 생산 수준은 어느 정도죠? 우리나라의 철강 생산 수준은 전 세계 5위권 정도 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철강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만드는 이산화탄소 양도 엄청나겠죠. 뭐 어쨌건. 그러면 이때 온도 몇 도? 1200. 온도 몇 도? 300도. 900도요. 왜 900도요? 용광로 900도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필 900도에서 열분해 되는 걸 찾았겠죠. 그게 탄산칼슘이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탄산칼슘은 가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얘도 쌀 거 아니에요. 굴껍데기 가다가 갈면 만들 수 있는 정도니까 별로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열분해 온도가 900도 정도고, 알겠죠? 그러니까 용광로 온도가 900도로 세팅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웠게도 CaO 얘가 제 기억에 의하면 녹는 점이 한 180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800도 정도 되니까 900도에서도 상태가 뭐겠어요? 고체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SiO2도요. 이게 녹는 점이 내 기억에 올가미를 한 20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도 용광로에서 상태가 뭐겠어요? 고체겠죠, 고체. 근데 고체겠죠. 근데 놀라웠게도 1, 2, 3 바로 CaO가 SiO2를 녹여냅니다. 뭔 말이냐면 아주 희한하게도 열분해를 통해 나온 CaO가 SiO2를 만나잖아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용광로 몇 도?
용광로 몇 도? 900도. 900도씨에서 얘가 이렇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액체가 됩니다. 녹아버려요. 지르르 녹아버려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런 상황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에지오트로프라고 합니다. 네, 에지오트로프라고 합니다. 실제 용액에서 자, 에지오트로프는 어떤 현상이냐면 혼합물을 녹는 점이 급감하는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들을 통칭하여 에지오트로프라고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녹는 점뿐 아니라 녹는 점, 끓는 점 모두 다 사실은 급감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급상. 난데없이 녹는 점, 끓는 점, 상태 변화 온도가 확확 변하는 거. 근데 이게 실용적으로는 녹는 점이 급감하는 게 인간들이 실용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겠어요? 제설제요. 눈은 고체, 액체, 기체 뭡니까? 고체죠. 제설제는 고체, 액체, 기체 뭡니까? 고체죠. 근데 눈에다가 제설제 뿌리면 액체가 되죠. 원리적으로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에지오트로프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체로 있었던 불순물을 요 녀석 존재 안에 존재해서 액체 상태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준영수도 자려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거의 끝났습니다. 자, 여기 춘다. 지우사. 3. 시루떡 만들기. 시루떡 만들기. 가희야 시루떡 알아? 네. 알죠? 자, 이제 시루떡을 만들어 볼 거예요. 대신 시루떡을 만드는 그 그릇이 뭐 요 어반브릭스 상감하는 거야. 그릇을 이 어반브릭스인데 이게 요 노블 상감하는 거야. 노블 상감한 그릇을 준비해서 시루떡을 만드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그 시루떡을 만드는 그 시루의 단면 알겠어요? 시루가 큰 거야. 시루떡은 알죠? 시루떡. 자, 그럼 시루떡을 어떻게 만드냐? 자, 다 그리고 나서 그려봐요. 맛있겠다. 표정이 막 시루떡 자, 좋아요. 자, 어쨌건 자, 이게 시루의 단면입니다. 즉, 이 시루를 건물만하게 지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용광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다가 뭐 여러 가지 가능한데 첫 번째 코크스. 그다음 산화철. CaCO3.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담는 겁니다. 시루떡 만들듯이 켜켜이 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땅에 파묻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이제 썩기 전에. 왜 죽죠? 왜 죽어요? 숨 모셔서 죽죠? 무슨 말이냐면 코크스 상태가 뭐예요? 상태 고체죠. 산화철도 상태가 고체, CaCO3도 고체를 이 건물만한 그릇에다가 몇 톤씩 쌓아 붓는 거예요. 몇 톤씩.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흙이 쌓이듯이 흙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는 산소가 많겠어요? 산소가 적겠어요? 저거예요. 그래서 아까 코크스가 무슨 연소 한다고 했죠? 불완전 연소. 이해했어요? 코크스가 불완전한 연소하는 이유가 이 산업적으로 용광로를 이렇게 세팅하기 때문이에요. 흙을 막 부어놨기 때문에 흙들에 눌려가지고 산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를 열을 가해 몇 도로? 900도로. 알겠죠? 900도로 열을 가하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뭔가가 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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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녹아 나올 거라고요. 이게 뭐야? 철. 쇳물이요. 자, 쇳물의 상태는 액체죠. 그 용광로에서 시뻘건 쇳물 나오는 거 알죠? 이 온도에서 철이 녹아가지고 액체로 기어 나온다고. 근데 이때 누구도 빠져나오냐면 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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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CaSiO3도 액체 상태로 빠져나온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에다가 기름 부으면 섞여요? 층분리돼요? 층분리되죠. 이때 요 둘이가 층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요게 용광로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 그 카이스트 문제 3번에 붙어 있는 건 뭐냐면 코크스와 일산화탄소 보이십니까? 코크스와 일산화탄소를 보면 둘 중 어디가 환경적으로는 더 좋겠습니까? 어디가 환경적으로는 더 좋냐면 이 녀석이 환경적으로 더 좋습니다. 왜 얘가 환경적으로 더 좋냐면 짜잔 온실 기체가 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이 철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코크스를 바로 쓰는 게 어떻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얘보다 덜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일산화탄소는 얘가 기체잖아요. 기체라서 얘는 철광석과 빨리 섞여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죠. 공장에서 반응 속도가 빠른 건 뭐랑 연결돼요? 바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죠. 그러면 공장을 운영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묘하게 다 섞어야 돼요. 그래서 교묘하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만큼 뭐가 부과될 수 있어요? 탄소세가 부과될 수 있죠. 그런데 얘를 쓰게 되면 인건비가 떨어지죠. 이 주판을 잘 굴려가지고 이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은 이걸 화학공학자라고 해요. 그래서 화학공학자는 현재 전 세계적인 탄소세와 현재 그 국가의 인건비를 고려해서 이 둘의 비율을 이렇게 정했을 때 회사의 이문을 극대화해주는 그걸 계산해주는 사람을 화학공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거기 괄호 3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수요일 수업 있는 건 알죠? 아니, 내일 수업 있는 건 알죠? 근데 내일 몇 시더라? 4시 반. 내일 4시 반이에요? 4시 반. 우선 내일 봅시다. 내일 안 와? 내일 4시 반이었죠? 내일 요것도 추가적인 내용 보세요. 그래서 방금 요거 끝났고요. 그 다음 나머지 문제도 하나 또 풀어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 요것도 한번 가지고 와요. 알겠죠? 그죠? 이거 영빈이 주려며. 영빈 가져가. 자, 줘. 그래서 내일 만나도록 해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기체 네. 영상 네. 그게 저번 주에 완강이 됐거든요. 저기 창원과학부 일반화학에서 그걸 내가 정리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저번 주에 나 완강이 돼가지고 딱 해갖고 나 올려놓을게. 알겠죠? 그래. 영비스 안녕. 영